네, 부산사의 조경태입니다. 전 농림부 장관님. 예, 의원님.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가 얼마쯤 됩니까? 3만 5천 불 정도 되나요, 의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네, 3만 한 5, 6천 불 되거든요.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세계 GDP 몇 위인지 아세요? 올해 2025년 12 안에 들지 않나요? 12. 1인당 GDP가 1인 1인당 인당으로. GDP가 예. 얼마쯤 37입니다. 아, 37입니까? 저희는 자, 제가 뭐 크게 예. 목소리는 안 높이겠습니다. 예, 의원님. 세계 1위 국가가 23만 불이 넘습니다. 아, 예. 리텐슈타인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3위가 아일랜드인데요. 이게 예. 12만 9천 달러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슬란드가 9만 8천 달러쯤 되고요. 예. 미국이 한 8만 달러고 스위스가 11만 달러입니다. 네. 아일랜드가 12만 9천 달러고 우리나라가 아까 3만 6천 불이랬죠. 예. 3천 제가 지금 거론됐던 나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농어촌도 다 잘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의원님? 그렇죠. 제가 네. 저 네덜란드가 한 6만 불쯤 되거든요. 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네. 고기를 그냥 퍼주듯이 그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지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요. 더욱더 올해는 더 심각한 게 대만보다도 22년 만에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더 추월 당했습니다. 예. 우리는 갈수록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2028년 되면요 우리가 세계 4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좀 저는 앞으로 잘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세계는 글로벌 경쟁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나라들은 예? 우리처럼 그냥 크게 뭐 반도체니 뭔지 해가지고 자동차니 거창한 논리를 안 펴니다. 예? 그 이 나라들이 왜 잘 사는지를 좀 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우리 장관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자체가 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 미국에다가 예. 3,500억 불을 사인할 만큼의 넉넉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장관님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었으면 이거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2년간 총 얼마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지요? 7군데 농어촌 공사, 농어촌 소득,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2년 동안 2년 앞으로 동안에 하게 될 것이요. 토탈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40% 기준으로 아니, 토탈 내년이 얼마 정도 1,700억이니까요. 예. 예. 8,500억이 정확합니까? 8,867억이 정확합니까? 8,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0. 그럼 중앙일보가 잘못 썼네요. 네. 8,867억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8,500억이든 8,800억이든 네. 이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예? 2년간 그죠? 그래서 15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에 관계 없지요? 소득에 관계 그 없습니다. 공무원들 다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주소지가 거기라면 그럼요. 다 지급합니다. 예?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다 15만 원씩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의미를 애나 살리기 어른이 다 위해서 주는 거지요?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8,500억 정도 예산이면요, 예?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그 어떤 그 농업 쪽의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서 푸드테크 쪽에 R&D를 예산을 투입한다면요, 농촌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 도시가 농촌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 1인당 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농촌에? 농촌을 구별을 해서 소득을 내나요? 네, 예. 일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알아보세요. 네, 농촌을 대략적으로 평균 구별해서는 소득이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8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 자, 우리의 농촌이 8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된다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기술이다면 기술. 네, 의원님. 거기에 투자를 갖다가 좀 해서라도 우리 국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더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퍼주기식의 어떤 포퓰리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뭐 소중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게 소멸 위험이 너무 심각한 지역을 가보면 말하자면 소비 여력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하니 거기서 미장원도 운영을 못하고 뭐 식품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없어지고 나니 다시 지역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 여기에 말하자면 소비 여력을 좀 불어넣어주면 여기서 창업도 일어나고 말하자면 새로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우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해보자라는 그러면 것입니다. 2년 예. 후에 또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만약에 2년 후에 실패하면 그 실패 책임 누가 집니까? 실패 책임을 같이 져야죠. 누가 의원님.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아, 의원님은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 장관님은 실패 책임을 질 겁니까? 2년 후에? 2년 금방 돌아와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장관님께 않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2년 시범 후에? 사업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처럼 예. 잘못 들어보세요. 예. 2,000명, 4,000명 정도의 샘플을 좀 작게 가지고 해야지. 예. 이걸 그렇게 거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누가 예.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49개 군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자, 하는데 그리고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 열망이 싶은 크다는 겁니다. 벌써 청량군에서 어저께 네. 국비 80%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대해서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예. 바뀌어야 되지 15만 원씩 나눠준다 해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한 사이드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의원님 말씀 소중한 의견입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만 퍼주기식의 포퓰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이것을 장관님께서 좀 소신 있는 그런 예. 국무회에서 다른 데를 좀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했잖아요. 그 네. 어촌에는 왜 없습니까? 빠졌습니까? 농어촌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 예, 시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자체 단위로 하니까요. 예. 그 어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15만 원씩 월 줍니까? 모든 인구가 포함됩니다. 거주하는 태어나자마자 가난하게 다 거주하는 주는 거지요. 인구, 예, 당.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도 다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예. 그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텐데요. 예. 그 7개 지역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숫자를 각각 해서 주세요.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네. 그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실패한 사례, 네.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실패한 사례가 핀란드하고 예. 캐나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는 보니까 알래스카 주하고 브라질 마리카, 예, 마리카하고 그 다음에 마카오. 네, 네. 요 세 곳인데 네. 이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점을 여기서 보셨습니까? 보시면은 공통점이 네. 뭐냐면은 네. 자기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네. 석유의 수입에 대해서 일부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마리카는 해상의 유전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산업에서의 나온 수익을 갖다 주는 거죠. 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핀란드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이쪽 농림부 자료도 그렇고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시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 재정이 예. 가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데 네. 그들 날 우리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반드시 뭐 성공 사례가 꼭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다. 저는 자,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요. 네. 그죠? 네. 민주당의 당대표가 오늘 충북 지역의 현안에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겠다. 청량 지역에 이 어디 지역이더라? 충북이면 옥천 옥천이요. 지역에 네. 추가하겠다. 추가시킬 겁니까?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아니 그 것 원칙이 같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할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 그런 여기서 뜻이 분명히 아니고요. 답변해 보세요. 네, 네, 저희는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이 아니, 예산 저는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 반대 제가 의견도 반대한다고 말씀 해가지고 주시고. 여당에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데 하실 겁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정부 안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논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네. 포퓰리즘적으로 서로 여기해달라. 네.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열망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주민들의 열망이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시 빈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 빈민에 대한 배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농촌에 사는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하고 도시 빈민하고 수입이 어디가 더 많죠? 그거는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비교 같습니다. 하나만 하죠. 네. 공무원이 월급이 더 많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도시 빈민보다도 예, 아까 의원님. 그 의원님 일부가 뭐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이지 끝까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 지방 소멸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적인 시각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을 해요. 네. 주무부처로서는. 네. 그리고 농림부가 뭐 네.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농촌은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5만 원씩 나눠준다 가지고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전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정책 내용도 보면은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거지요. 네. 자, 이것은 농어촌 결국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 수당이라는 그 명칭이 더 맞지.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랑 마치 듣기에는 농업을 활동하는 사람, 어업을 활동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농어촌이라는 건 공간 개념이고 자, 그래서 농업이는 제가 직업 개념이지 제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예. 우리 도시 근로자 중에서도 네. 도시 특히 서울에도 보면은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있지요. 네. 시골에 있는 공무원하고 월급이 똑같지요. 네. 공무원은 네. 생활비가 어디 더 많이 들겠습니까? 도시가 좀 더 많이 들 수 그럼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은 같은 공무원인데 왜 시골에 예. 산다는 공무원들은 이게 기본 소득을 주고 우리 도시에 있는 9급, 8급 공무원들은 이 기본 소득을 왜 안 줍니까? 시골에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다 이게-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실은. 그런 정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골의 농촌의 경쟁력을 예. 높이려면은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첨단하다 기술을 갖다 보고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예. 혹시 푸드테크의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얼마 있는 정도 했습니까? 대목입니다. 빨리 보세요. 네, 알려주십시오. 푸드테크 예산. 예. 예, 근데 의원님 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 것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네. 제가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잘 알고 세계 있습니다. 2위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네. 기본 소득을 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농업 기술을 많이 보급시켜서 기술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왜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예, 그런 기회가 있는데 네. 그런 돈들을 예, 정말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으로 가야지. 왜 이걸 15만 원씩 나눠주는 그것도 모든 이들한테 15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무슨 그게 그 농촌의 그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예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그 말하자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네. 예. 주영태님 마무리해 예. 주시고요. 예. 예. 네. 예. 두 분이 만나서 좀 토론을 한 시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예. 네. 예. 예. 네, 네, 의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입니다. 농촌 업무라는 것을 농식품부가 정부조직법상 미션으로 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농식품부의 업무입니다. 예. 농업을 하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급하세요. 농어촌 전체에 대한 삶의 네. 질 향상의 의무를 농식품부가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기 예. 네, 그러니까요. 주경태 의원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범. 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예, 저기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자, 농어촌이 이제 유지가 되지 그만하시죠. 않습니다. 저기 의원님. 장관님하고 두 분 만나서 이따 커피숍 예. 가서 좀 더 아니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자, 여기는 보시는 지금- 가운데 이야기가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발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 말씀도 야, 저 동의를 그만하시죠. 합니다. 그만하세요. 자, 우리 문대리 예. 의원님, 예, 문대리 의원님 마무리, 예, 발언. 네, 의사 진행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제가 보기 한 5분 정도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국가별로 재원과 규모와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특정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적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이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도 한국형 기본소득을 주창했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쨌든 그 최소한 안전망 그리고 농촌이라는 게 사실 선별적 복지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구조의 그 기본소득은 사실 그 사회적 그 통합도 해친다는 이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통합적으로 또 농촌의 공동체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동조한 장관이나 또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정책의 시작의 마음은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저는 이제 무리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저는 우리가 그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들도 왜 그럼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했지만 실패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시범 사업을 하면 그 최소한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7개 영역에서 전 국민들에서 다 하는 것이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오늘도 여당 대표가 또 한 곳을 더 지정하자고 하고 또 오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범 사업을 하려면 그 시범 사업답게 최소한 저 규모를 축소시켜 가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농림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에서는 왜 그러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개념을 도입시킨 정책을 왜 안 펴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응당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하시죠. 자, 그만해. 네, 우리 자, 그만하시고요. 예,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다 장단점이 있고 잘 새겨서 이게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억울하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점 여러 점 잘 유념해가지고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네. 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충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